이슈부터 보죠. 예, 어제 4,600 돌파를 했었어요, 정말. 현대차 13.8%? 야, 최근에 현대차가 윗꼬리를 길게 단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쫙 네, 올랐다가 네. 밀리고, 쫙 올랐다 밀리고. 우리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쫙 올렸던 게 더 올라가더라고요. 네. 하루에 100포인트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5천이 정말 눈앞에 있는데 현대자동차 13%대 급등. 근데 굳이 그저께 시초가 높게 잡고 빠질 이유도 없었는데 사실 어제 13%뭐 대단하긴 합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뭐 로봇으로 간 거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근데 네. 저는 현대차 쪽에서 로봇을 보고 산다라고 하면 모비스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비스가 핵심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게 일단 감속기죠? 네, 액추에이터 그쪽이고. 감속기를 자체적으로 만들고 이번에 LG전자가 그 로봇 이제 뭐 걸어 다니지는 못하고 이제 밑에 바퀴가 달린 로봇 클로봇인가요? 네, 클로이, 클로이 발표했을 때 옆에 이제 부스에 액추에이터 같이 전시했거든요. 이제 뭐 무릎이나 손이나 이런 그 뭐 팔뚝이나 이런데 팔꿈치나 들어가는 크기별로 액추에이터 같이 전시를 했는데 어디 있어요? CS에서요? 네네 같이 갔다 오신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 봤습니다. 영상을 이야. 봤는데 네. 우리가 흔히 LG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로봇 기업 중에 이제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업도 있잖아요. 근데 그쪽이 아니라 LG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네. 뭐 로보티즈 뭐 네.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네. 보통 액추에이터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LG가 자체적으로 만든 액추에이터였습니다. LG에서 그걸 누가 만들까요? LG는 원래 모터를 상당히 잘 만드는 유명한 원래 기업이긴 LG가. 합니다. 네, 네. 뭐 냉장고나 이런데 모터가 그렇죠. 원래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제 테슬라랑 현대차랑 음. 그 똑같은 상황이 무엇이냐면 테슬라도 그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지만 우리도 쓰자. 그거죠. 그렇죠. 현대도 우리가 맞죠, 만들고 맞아요. 우리가 예. 쓰자. 그러니까 만들면 일단 수요가 보장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그 얘기도 현대차에서 공식 발표하는 내용도 보니까 자기네들 쪽에서 이렇게 쓰는 것만 가지고 연 3만 대 정도 네. 뭐 그거에 대한 수요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긴 하지만 수요는 이미 보장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어느 정도. 네, 네. 그거 굉장히 큰 거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요 어떤 로봇 쪽으로의 변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네. 보신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럼 근데 그 중에서 로봇 쪽으로 놓고 본다면 현대차 계열사 중에서는 현대차보다는 네. 모비스를 더 높게 본다. 모비스는 로봇도 있고 반도체도 반도체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자 목표 주가 괴리율 큰 종목 저가면서 기회가 될까? 이게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현재 주가는 그거보다 더 낮은 걸 얘기하는 네, 거잖아요. 네. 뭐 가장 낮은 종목이 지금 현재 뭐 카카오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괴리율이 78%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순서대로 보면은 뭐 카카오페이 그다음에 뭐 LNF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마 리서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순서대로 있는 건데 사실 파마 리서치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도 저희가 한번 차트를 확인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예. 이게 괴리율이 주가가 내려가면서 빠진 건지 아니면 최고점 기준으로 이게 괴리율이 있는 건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언론 보도 기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무 많이 이제 그 시장이 요것과 약간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시장이 좀 약간 불안하니까 기존의 주도주가 약간 좀 흔들릴 때 이제 목표가 대비해서 저점인 종목군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괴리율이 큰 종목군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낮은 거는 다 네. 이유가 있다 그 네, 얘기군요. 있습니다. 네. 예. 이제 하나만 예를 들면 정말 좋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찬사가 쏟아질 때 목표 주가를 확 잡았는데 그 찬사를 보냈던 이유가 꺼져서 없어졌는데 목표 주가는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유지가 남아있죠, 돼 있으니까 기록이. 이게 괴리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예. 확실히 요즘에는 그 가치주 투자에 대한 그 수요라고 그럴까요? 그게 확실히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AI 시대가 되고 나서
못 가는 놈은 계속 못 간다. 이런 개념이 좀 더 있지 않느냐.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치주 개념으로 사서 장기간 보유하시는 분들이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긴 봐도 하죠. 되긴 하죠. 그러니까 한 걸음 떨어져서 길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아주 기본적으로 꼭 뭐 오렌 버핏이니 그레이엄이 얘기 안 해도 결국은 되게 좋은 회사인데 시장에서 그 평가를 못 받고 있는 회사인데 그게 어느 순간 딱 평가가 받은 주가는 정말 뭐 한 달만이라도 몇 배씩 뛰잖아요. 한 네. 달이 뭐야. 근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거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 맞습니다. 확신이라는 네. 거를 갖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서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많은데 그거 보고 있는 건 포모도 너무 힘들고. 배 아프죠. 참 주식 투자는 그런 면에서 정말 힘든 어떤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세 번째 가보죠. AIG 관련주 급등 부담. 네. 예, 앞서랑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네. 이게 원래 타이틀은 너무 올라서 무서워서 팔았어요. 이제 무엇을 뭐 사야 되네 그런 뉘앙스였었는데 이제 작가님이 좀 보기 좋게 고쳐주셨는데 제가 이제 올라서 무섭다라는 거를 제가 좀 잠깐 다른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이제 강연회 같은 거 갔을 때 혹은 지인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 주식을 샀을 때 떨어지는 게 무서워요? 이제 올라가는 게 무섭습니까?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무섭다라고 합니다. 뭐 무섭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긴장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떨어질 때는 왜 긴장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뭐 항상 떨어지기 때문에 익숙해서 긴장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올라가면 씁쓸한 얘기네. 네, 올라가면 오랜만에 올라가기 때문에 낯선 거지. 낯설어서 굉장히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긴 한데 제약바이오에 쏠리는 시선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 4년 동안 2030년까지 지금 빅파마들이 만들었던 이제 블록버스터급 원료 약품에 69개가 이제 특허가 풀린다라고 합니다. 2030년. 그럼 이제 시밀러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시밀러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이런 빅파마들이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어떤 매출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플랫폼 관련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술을 사는 경우는 굉장히 늘어나고 그 다음에 위탁 개발 같은 이제 CDMO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사실 에피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바이오 로직스랑 분할 상장했을 때 에피스 2번 연속 급락했을 때 방송으로 주제로 한번 삼은 적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정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약간 쉬고 있긴 합니다만 셀트리온, 그 다음에 알테오젠,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 세 개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좋아요. 주가가 그렇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아무리 좋은 모멘텀이 있어도 주가가 안 좋을 때는 이런 뉘앙스의 그 언론보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윗단에 있는 좀 대형 제약 바이오들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 그런 느낌의 어떤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건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바이오 네. 쪽은. 그리고 사실은 또 바이오가 지금 뭐 코스닥 시장 어제도 그렇고 연초에 코스닥 그러니까 지수 개념으로 봤을 때 지수 쪽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확실히 좀 또 소외되는 건 분명히 있긴 한데 바이오가 그렇게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네. 사실 2차 전지도 뭐 완전히 또 뭐 확 빠졌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바이오가 결국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부 활성화 정책하고도 좀 매기도 좀 맞고요. 예. 참 바이오도 근데 바이오는 이걸 잘 견디셔야죠. 급등락에 대한 이 부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뭐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학개미 유턴 세금 혜택 구조적 모순의 손질 불가피. 사실 이걸 우리도 몇 번 지적을 했던 거죠. 지금 아무도 손을 안 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처음 발표를 했을 때는 1월 달에 입법을 해서 2월 달서부터 시작을 이제 1월 달에 발의를 하고 2월 달에 이제 그 통과를 시켜서 이걸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일단 정부 입법으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의원 입법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법안 발의도 안 돼 있고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니까 RIA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아무도 지금 이걸 준비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올해 세제 혜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올해 팔아서 1년 동안 갖고 있어야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데 어떻게 올해 세제 혜택을 주냐.
작년에 매매했던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올해 5월 달에 내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뭐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올해는 물 건너가다는 얘기잖아요. 물 건너갔고 일단은 뭐 1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약간 손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연말 되면은 지금 미국 주식 매도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이 그 어떤 뭐 허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손절을 하는 종목, 익절 손절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내가 이제 수익 난 걸 줄이는 걸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이게 또 한시적으로 1년만 하는 부분이거든요. 영원히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좀 효용성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약간 외환시장 구두 개입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참 그때 뭐 환율 막 1,500원 향해서 막 달려가고 그러니까 뭐라도 내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환율이 좀 주춤했잖아요. 결국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또 예를 들어서 환율이 1,400 뭐 한 중반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뭐 횡보한다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글쎄요. 이거에 대한 우선순위가 네. 과연 있을 것이냐. 네. 네. 근데 그걸 뭐 제가 뭐 굳이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뭐 굳이 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자 이런 차원만은 아니고요. 그런 구조적인 개입을 통해서 할 필요도 있죠. 뭔가 자꾸 제도가 많이 생기는 걸 결코 시장에서 이렇게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코스피 신기록 동상이몽, 공매도, 그렇군요. 공매도도 엄청 늘고, 비투도 늘고. 네. 이걸 이제 이슈를 좀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상황을 일단 보죠. 네. 공매도는 시장의 아랫방향을 보는 거고, 이 신용거래가 늘어난다는 거는 시장의 윗방향을 그렇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상반된 이제 동상이몽, 같은 상황에서 이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인버스 같은 걸로 시장의 아랫방향을 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는 있죠. 이제 대주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주식 선물이나 ELW를 아랫방향 투자를 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인버스 위주긴 한데 공매도 전체 금액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라고 합니다. 그럼 네.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아랫방향을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공매도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작년 말 대비 작년 말에 이제 62%가 그저께 기준으로 이틀 전 기준으로 공매도가 좀 늘어나 있던 상황이고요. 가장 많이 늘어난 종목이 이제 많은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595억 공매도가 이게 네. 하루에 거래가 뭐 네, 몇 조씩 되는데. 한 10분이면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하이닉스 순으로 지금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매도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는 건 맞는데 규모가 그렇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595억 이제 이건 하루입니다. 하루. 예, 네. 뭐 누적으로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신용거래 융자 현황. 네, 신용거래 이제 시장의 윗방향을 보고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빚을 내서 이제 B2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6일 기준, 그저께 기준으로 이틀 전 기준 이제 27조 원이 훨씬 이제 거의 28조 원에 가까웠는데 작년 마지막 거래일 기준은 이제 5천억이 늘은 상황이라 사실 27조 원대이기 때문에 5천억이 늘은 건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하긴 힘들긴 합니다만 역사적으로 가장 또 최고치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용거래는 이제 B2, 삼성전자 빚을 내서 지금 이건 이제 누적입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조 7,900억, 하이닉스가 1조 800억, 네이버가 6,800억, 두산 에너빌리티가 6,300억 순, 셀트리온까지 해서 이제 사람들이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좀 무리를 해서 투자하는 종목들의 리스트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막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이렇게 굉장히 기대감도 높고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걱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공급 쇼티지도 2017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2018년 심지어 요즘에는 2030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다 이제 환호 일색이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드는 건 사실 맞는 것 같고 항상 그러고 난 다음에 조정이 세게 온 적도 많고 했었으니까 우리가 좀 그런 여러 가지 학습 효과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이 신용거래 융자라는 게
내가 삼성전자는 무조건 가. 네. 그럼 내가 빚을 내서 네. 삼성전자를 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6개월이든 1년 뒤든 삼성전자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 내가 삼성전자 2배 예를 들어 2배 올랐어.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신용융자 받은 것만큼 이제 팔아서 갚고 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투자 방식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건데 그 활용을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요즘같이 네. 확실한 섹터는 네.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가격이 싸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 신용은 이렇게 반대를 하진 않습니다. 가치주에 비해서는.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리면 또 이자도 또 세니까 그럼 뭐 삼성전자를 한번 좀 신용 차트 같이 한번 보시죠. 비교해서 네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까만색 선이 이제 신용이고요. 이제 이건 이제 왜 넣어놨냐면은 어제 이제 맥쿼리가 삼성전자 24만 원을 부르면서 불렀어요. 네. 하면 지금부터 70%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작년에 맥쿼리가 삼성전자 6만 원 언저리였을 때 삼성전자 12만 5천 원 목표가 원래 불렀던 맥쿼리가 6만 4천 원으로 절반으로 깎은 거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작년에 10월 초순 작년이요? 정확하게 9월 말입니다. 9월 작년에? 9월 2025년 9월 말? 9월 29일 정도로 이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삼성전자 막 올라갈 때 아니었어요? 요 상황이었을 때입니다. 요 상황이 떨어지고 있을 저 때. 때구나. 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사실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군들은 뭐 소위 얘기한 날아갈 때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잘 나갈 때. 네, 그리고 저때 이제 뭐 AI 시장에서 뭐 뉴스만 틀면 AI 나왔을 때인데 맥쿼리가 왜 삼성전자 그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냐면 메모리가 이제 다운 사이클 진입했다라고 해서 목표 주가를 반토막을 냈습니다.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24만 원을 불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후발주자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목표 주가를 높게 잡은 건 뭐 좋긴 합니다만 그렇게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걸 준비를 좀 해왔고요. 근데 이게 그 맥쿼리 저 24만 원 여기가 어제 영향이 있었어요. 네. 뭐 하이닉스도 상당히 뭐 높게 부르긴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용인데요. 뭐 시장에서 이제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신용이 많으면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는 신용과 주가가 좀 약간 데칼코마니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다라는 게 조금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에 6월 10 며칠인가요? 하여간 대선 끝나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 거기 서초동 방문해서 네. 그 이재용 회장 만난 적 있거든요. 그거 보고 이제 삼성전자를 샀다는 분이 계세요. 그때 가격이 아마 4만 몇천 원대인가 할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건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것만 본 거.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인데 네, 봤습니다. 예, 뭐 7천 몇 하여간 뭐 때인가 그때 그걸 4천 몇백 주를 샀는데 그게 아직도 있어서 그게 뭐 거의 10,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 이게 참 근데 그 종목들이 이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작년 5, 6월 뭐 요때는 정말 되게 뭐 그런 생각들이 별로 안 들었을 때잖아요. 다른 AI 관련주들, 엔비디아 관련주들 소위 날아갈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못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때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주식은 참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좀 보죠. 관심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센실업 이 패션 좀 오래간만이네요. 네. 네, 한센실업 뭐 패션도 있고 캐리어도 사실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근데 뭘 만들어요? 캐리어. 그것도 한센실업에서요? 네, 오. 일단 관세 부담 불구 이제 높은 환율이 이제 관세 부담을 지금 상쇄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 실적 전망이 이제 굉장히 좋죠. 매출은 이제 12%, 영업이익은 이제 25% 증가하는데 3분기서부터 완만하게 이제 수주가 회복이 되고 있는 걸 시장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4분기 들어서 이제 고객 발주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브랜드 이게 이제 한센실업이 만든 브랜드들인데 뭐 유명한 거 많네요. 네, 여기서 이제
단가가 높은 브랜드들 수주가 늘어나고 단가가 낮은 이제 미국의 무슨 월마트나 이런데 납품하는 것들은 좀 약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 마진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7분기 만에 일단 더 늘어나는 처음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이번에 4분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도 받고 있고 윗방향 조금 더 열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주도 섹터가 조금 쉴 때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대표적인 개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턴어라운드는 어쨌든 시장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에 오늘 한세시럽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